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일어나야겠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 걷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 나가겠어.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요. 그런데 21일 동안 매일 그것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제 일기장에 끊임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는 말들을 하루 종일 내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뭐가 두려울까요? 현재가 두렵고 미래는 더 두려워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과거에서 왔어요. 과거에 어제까지의 나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던 기억, 내가 무시당했던 기억, 노력해도 안 됐던 기억, 정말 제일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졌던 기억,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배우자가 외도했다거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상대의 사랑이 식었다거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내 자식들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리고 내 자식이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어. 그런 아픔들이 현재의 나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요,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미래에 뭔가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방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뭔가에 도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 우울이 불러온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의 세계로 안내하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울과 세트는 불안과 무기력이에요. 예전보다 내가 불안이 좀 높아졌다면, 예전에는 그냥 쉽게 했던 일인데 잘할 수 있을까? 불안이 너무 높아져요. 회사에서 당연히 하던 발표인데 못할 것 같고 망칠 것 같고 불안이 몰려옵니다. 저도 요즘도 가끔씩 가벼운 우울을 겪습니다. 매일 하는 강의고 매일 글을 쓰는데 강의 가기 전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력이 오래되다 보니 우울증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울이 시작되었을 때 나를 잘 돌봐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나 스스로의 병간호. 그런데 그런 나를 방치하고 누구나 다 우울해.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한데 달려. 계속 달려. 내가 나에게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이 그 다음에 옵니다. 우울을 방치하면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일어나야겠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 나도 나가서 걷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 나가겠어. 그럼 우린 뭐라 그러냐면요. 첫 번째, 내가 나를 공격해요. 게을러. 그리고 가족들이 말해요. 넌 게을러서 큰일이야. 게으르다라는 말이 나의 자존감을 더 무너뜨리고 더 깊은 우울로 가면 더 깊은 무기력이 계속 사이클이 되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방 안에서 못 나갈 것 같고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혼자만의 공간, 가장 내가 숨어있기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뇌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뇌는요, 생각만으로 변하질 않아요. 행동할 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습관회로가 바뀌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대요. 이 21일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내가 안 하던 걸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1일 동안 매일 그것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가지라고 우리 주인님이 계속 행동하셨어. 이제 이 습관대로 한번 살아가 볼까가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내가 매일 긍정을 선택하고 이불 밖으로 나오고 설거지라도 하나 하고,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저는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 아이들 만나는 일을 올해가 이제 13년째입니다. 그 나쁜 사람들한테 왜 자꾸 가서 그런 봉사로 교육을 해요? 사람들은 묻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훈련이 이거거든요. 부정적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질 때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요법이에요. 이걸 제가 13년째 그 교도소 안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왔고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정을 선택하는 연습, 그리고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 21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유지할 힘이 생겨요. 3개월을 유지하면 1년을 유지할 힘이 생겨요. 1년 동안 유지하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습관 회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과 성장이 좌우된다. 자, 여러분, 안 좋은 자극 받았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성장이 좌우될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자극 받았을 때도 6초 동안 호흡하고 긍정의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하면요, 거기에 내 인생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될 겁니다.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내가 좋아져야겠다고 생각해요. 빨리라고 생각하면 훨씬 힘들어요. 자, 우리가 천천히 뛸 때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초스피드로 100m 달리기 하면 어때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좋아지면 돼. 내가 지금은 천천히 나를 회복하는 기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요법들, 실천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점차 좋아질 텐데요. 먼저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이 조금 없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선택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좀 긍정적인 사람을, 내가 많이 우울할 때는 나보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을 좀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8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낫는 과정에서 이 8가지를 매일 했어요.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뭐냐면 첫 번째, 햇빛 받으면서 걷기입니다. 햇빛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운동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합쳐서 할 수가 있어요.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실내보다는 야외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침, 점심, 노을 햇빛 중에서 어느 햇빛이 우리에게 제일 도움이 되냐면 언제일까요?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햇빛에 지구가 음이온을 방출한대요. 음이온이 우리의 세로토닌, 감정 호르몬, 행복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아침 10시 이전에 몇 분일까요? 20분이에요. 20분 동안 햇빛 받으면서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겠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쁜 그릇에 잘 담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여주세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맛있다 발음해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 배만 채우는 음식, 대충 싱크대에 서서 먹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 다음은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침실에 없어야 됩니다. 침실 밖 거실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 걱정되시죠? 따르릉 시계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게 모든 불을 끕니다. 어두운 방에서 핸드폰 없이, 전자기기 없이 잠들 수 있게 도와주자. 그 다음 사랑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뇌들은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죠, 이래요. 사랑은 꼭 사람에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자연과 인사합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랑할 때 많이 나온다. 그 다음 호흡할 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6초 호흡. 이것을 10번만 반복을 해도 호흡 명상이 됩니다. 걸으면서 해도 좋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해도 좋고, 지금도 6초 호흡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부하자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즐거운 취미생활도 좋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 라는 충만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나를 키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반드시 하자. 공부가 1순위입니다. 이 8가지를 할 때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약 먹지 않아도 상담받지 않아도 내 마음의 우울을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내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근육이고 뼈를 감싸고 있는 것도 근육이죠. 이 근육을 평소에 잘 키우려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운동하면 신체 근육 키울 수 있어요? 아니죠. 매일 조금 자주 운동할 때 우리 신체 근육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초 대사량도 증가시키고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장기와 뼈도 보호할 수 있겠죠. 마음 근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감정을 비우는 연습. 오늘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관계에서 너무 지쳤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럼 그걸 반드시 비우고 자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제가 뭐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뭐 할 때 제일 기분 좋아? 지금 물어보세요. 뭐 할 때 제일 기분 좋으세요? 뭐 할 때 마음이 충만해지세요? 뭐 할 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세요? 나만의 노하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걸 선물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몸을 움직이는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은 신체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정신, 신체, 의학이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가요? 몸을 움직이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면 좋아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있지 마세요. 좁은 공간에 혼자 있을수록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가면 좋고요. 그 공간은 나무와 꽃들 또는 하늘이 잘 보이는 공간, 이런 공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좀 나가자.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것도 자주 먹여주고 그리고 나비포옹 하면서 나는 내가 참 좋다.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너무 빨리, 너무 열심히 그리고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이 엄청난 성장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심리적인 번아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자신을 좀 격려할 때입니다. 나니까 여기까지 왔어. 대한민국이니까 이만큼 해낸 거야.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지금은 좀 쉬었다 가도 돼. 지금은 나의 심리적 요양 기간이야. 지금 잘 쉬면서 마음 근육을 잘 키우면 앞으로 면역력도 더 높아지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 거 복습하시면서 계속 실천하시면 마음 근육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볼 때 넌 다 가졌어.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넌 왜 맨날 우울하냐? 좀 놀아봐. 여러분 지금 놀 힘이 없어요. 근데 자꾸 놀아봐 라고 얘기하고 자꾸 웃으라고 하고 마음이 약하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건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할게요.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내가 나오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기력 늪에 빠지면 진짜 나중에는 이까지 우리가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거나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을 넘어섰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해 시도, 자살 시도를 한 뒤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미 히키코모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우울이 심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또는 내 가족이 심한 우울을 겪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 인대가 끊어졌다, 다리가 부러졌다의 비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대가 끊어져서 기부스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졌다면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까요? 좋은 병원도 알려줄 거고요. 치료 잘 받으라고 해줄 거고요. 내가 잘 다닐 수 있게 부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부축을 통해서 어때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부스를 풀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치료를 받아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러졌다가 붙은 뼈는 더 튼튼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뼈가 부러진 거예요. 마음의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진 우울증 앓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고 또 야단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용기가 없냐고, 자존감이 낮냐고 자꾸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나를 학대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단기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중에 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단기간에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놀라운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한국의 우울증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근성 자체가 그냥 빨리빨리가 아니라 열심히 잘하면서 빨리빨리예요. 열심히 잘하면서 빨리빨리는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번아웃 시키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천천히 걸어도 아파서 넘어져 있어도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빨리 학교 졸업하고 빨리빨리 취업하고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집 사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이루어 놓고 퇴직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때 대학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친해졌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갔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제가 인사를 했는데 너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한국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끝까지 안 나가고 남아있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고, 아침에 오면 도서관 문도 안 열었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라고. 그래서 한국 애들은 부지런한 게 병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들으면 굉장한 칭찬이지만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내고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업적이자 번아웃의 한 증세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울이 많아?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 한국인들 유전자에 우울이 있나? 이렇게 간혹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변호하게 됩니다. 아니요. 너무 빨리, 너무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번아웃을 겪는 거예요.